여러분 안녕하세요. 저는 베트남에서 한국 기업들과 베트남 대학에서 한국어를 가르치고 있는 이 선생님이라고 합니다. 지난번 강의했던 비즈니스 한국어에 이어서 이번에는 오픽 한국어를 같이 공부해 보려고 합니다. 여러분들 혹시 오픽이라는 시험을 들어보셨나요? 오픽은 Oral Proficiency Interview Computer의 약자로, 즉 컴퓨터에 기반을 둔 말하기 능력 평가 시험입니다. 많은 한국어를 학습하시는 분들이 토픽은 잘 알고 있지만 오픽은 아직 좀 낯설게 느끼는 사람이 많습니다. 현재 토픽 시험은 말하기 평가를 하지 않기 때문에 한국어 말하기 능력을 평가할 수 있는 유일한 시험은 오픽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현재 베트남에서는 삼성에서 오픽 자격 등급을 사내 채용 기준과 인사평가에 이용하고 있습니다. 오픽은 액트풀, 즉 American Council on the Teaching of Foreign Languages 라는 곳에서 개발한 시험인데요. 시험 시간은 보통 오리엔테이션 20분, 시험 40분 정도로 구성되어 있습니다. 시험 문제는 여러분들이 선택한 등급에 따라서 12문제 혹은 15문제가 나옵니다. 오픽 한국어 시험의 특징은 각 문제별로 대답을 할 시간이 정해져서 나온다는 것입니다. 아주 쉬운 문제는 30초 정도의 시간이 주어지는 경우도 있으나 보통 1분 30초 혹은 2분 정도의 시간이 주어집니다. 내가 어떤 문제를 받고 그 문제에 말하기 시간이 얼마인지는 무작위로 나오기 때문에 시험 문제를 받기 전까지는 알 수가 없습니다. 그래서 평소에 질문에 대한 대답을 연습할 때 시간을 정해놓고 거기에 맞춰서 연습을 할 필요가 있습니다. 최근 문제의 경향은 1분이나 1분 30초 정도의 시간을 요하는 문제가 많이 출제되고 있습니다. 오픽 한국어 시험의 등급 체계는 Novice, Intermediate, Advanced로 구성되어 있고 각각의 단계는 Novice Low, Novice Medium, Novice High, Intermediate Low, Intermediate Medium, Intermediate High, 그리고 Advanced Low로 구성되어 있습니다. 노비스로 구성된 초급은 의사소통이 거의 되지 않는 단계이고 최소한 인터미디에이트 이상의 등급은 취득을 하는 것이 좋습니다. 현재 베트남 삼성에서는 오픽 한국어 IM, 인터미디에이트 미디엄 이상의 등급을 취득하는 것을 요구하고 있습니다. 현재 삼성에서는 오픽 IM은 토픽 4급, H는 토픽 5급, AL은 토픽 6급과 같은 레벨로 인정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오픽 IM 이상을 받으면 월급에 더해서 보너스를 받을 수 있다고 합니다. 그러니까 현재 오픽을 준비하시는 학생들은 오픽 IM 이상을 목표로 공부하시는 것이 좋습니다. 다음은 오픽 시험 문제 난이도의 선택에 대해서 한번 알아볼까요? 오픽은 문제 난이도를 응시자 본인이 선택할 수 있는 것이 특징입니다. IL이 목표라면 난이도 1, 2, IM 정도가 목표라면 3에서 4, IH 혹은 AL이 목표라면 5에서 6을 선택하는 것이 좋습니다.
난이도 1단계, 2단계 선택 시 12문제가 출제되는데요. 유형은 보통 가장 쉬운 문제들, 짧은 대답으로 끝낼 수 있는 문제들이 등장합니다. 난이도 3단계, 4단계를 선택하면요 15문제가 출제되고요. 유형은 조금 어려운 주제와 돌발 문제가 섞여서 출제됩니다. 난이도 5단계, 6단계 선택 시에는요 15문제가 출제되고요. 유형은 어려운 주제, 답변에 포함하기를 요구하는 특이사항이 많은 문제, 긴 문제 등이 두세 개 이상 출제됩니다. IM 레벨 취득을 목표로 하는 경우 답변을 잘하기 위해 난이도를 너무 낮은 1, 2단계를 선택하는 것보다는요 최소한 3단계를 선택하는 것이 좋습니다. 이와 반대로 점수를 높게 받기 위해 굳이 6단계를 선택할 필요는 없습니다. 다음으로 시험 문제와 유형에 대해 알아보겠습니다. 시험 문제는 난이도에 따라서 최소 12문항에서 최대 15문항입니다. 앞에서 이야기한 것처럼 오픽 한국어 시험은 문제에 따라서 대답할 수 있는 시간이 주어집니다. 대개는 문제당 1분에서 1분 30초 정도 답변하는 것을 목표로 연습하고 자신 있는 주제가 나왔을 경우 조금 더 다양한 어휘와 문장을 사용해서 답변하는 식으로 하는 것이 좋습니다. 오픽은 또한 문제의 유형이 다양하다는 것도 특징입니다. 사전 설문을 통해서 응시자의 배경이나 관심사를 파악하고 그에 따라 문제를 출제합니다. 예컨대 공연 보기가 취미라고 했으면 티켓 예매와 관련된 상황극이 나오는 시기입니다. 그러나 난이도가 올라감에 따라 응시자를 당황하게 만들기 위해서 설문에서 고르지 않은 돌발 문제가 나오기도 합니다. 이러한 돌발 문제는 상황극이나 콤보 문제, 즉 한 개의 주제에 두세 개의 질문이 약간씩 변형되는 그런 형태의 문제가 나옵니다. 만약 시사나 정치적인 주제에 이런 콤보 문제가 출제되면 매우 당황하게 됩니다. 그렇기 때문에 오픽 시험은 공부하는 것도 그렇고 또 답변하기도 어렵습니다. 대신 한국어 등급 평가는 대체로 너그러운 편입니다. 오픽 시험은 여러분의 말하기 능력을 테스트하는 시험이지 상식 시험이 아닙니다. 심지어 전혀 모르는 분야의 질문을 유창한 한국어로 나는 이 주제에 관심이 없어서 잘 모르겠고 앞으로 관심을 가지겠다. 그리고 내가 아는 것만 대답하겠다. 다음 질문에 대답하겠다. 이런 식으로 이야기해도 A의 등급을 받는 경우도 있습니다. 그리고 시험장에서 영 별로였다 싶어도 나중에 성적을 받아보면 생각보다 높게 나오는 경우도 있습니다. 그 이유는 오픽 시험의 목적은 한국어가 모국어가 아닌 수험생의 소통 능력을 보는 시험이기 때문입니다. 오픽에 출제되는 질문에 정답은 없고요. 본인의 생각을 상대방이 이해할 수 있도록 전달할 수 있는 능력이 어느 정도의 수준이 되는가를 평가하는 시험이기 때문에 오픽은 정석적인 답변과는 다소 거리가 있는 말을 하더라도 수험자가 조리 있게 전달할 수 있는 능력이 있다면 AL 등급을 받을 수 있습니다.
그러니까 시험 중에 어려운 문제가 나오더라도 당황하지 말고 자신의 말하기 능력을 보여줄 수 있도록 평소에 열심히 연습해 두는 것이 중요합니다. 오픽 시험은 자신의 목표 등급을 설정하고 그 등급을 취득할 수 있도록 핵심적인 내용을 연습하고 최근 출제 경향을 반영한 전략을 집중적으로 공부하여 목표 등급을 취득할 수 있도록 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준비하지 못한 돌발 문제가 나올 경우에도 당황하지 말고 자신의 의견을 조리 있게 말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이제부터 이 선생님과 함께 오픽 한국어를 공부하면서 한국어 말하기 능력도 올리고 오픽 한국어 시험에서도 여러분들이 목표로 하는 좋은 등급을 받을 수 있도록 열심히 재미있게 공부해 봅시다. 지금까지 이 선생님의 오픽 한국어였습니다. 오늘도 행복한 하루 보내시고 다음 시간에 만나요.